네, 범죄 심리 전문가 시선으로 정치판을 훑어본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바로 그분이시죠.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오늘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예, 감기 조심하십시오. 오늘도 정말 계속 이름 나오는 그분부터 가볼까요? 김건희, 우리 아무것도 아닌 그분이시죠. 아니, 이렇게 대놓고 박성재 장관에게 내 수사 어떻게 되고 있냐, 뭐 김혜경, 김정수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대놓고 개입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이제 이 정부 들어서서도 그렇고 이 자리에서도 늘 말씀드렸던 바가 있을 겁니다. 김건희라는 사람이 실질적인 실세라고 하는 거는 제가 욕을 먹으면서도 그 얘기를 계속했죠. 저는 사실 뭐 이런 거는 일상적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별거 아니다? 예, 강요들 불러다가 놓고 또 핵심 강요들을 불러다가 놓고 여러 가지 면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뭐 국정을 했다. 이걸 국정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걸 했을 가능성은 밝혀지지 않았을 뿐이지 이건 농후하다. 그래서 이제 집권자가 김건희였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공공연한 사실 아닙니까? 결국에는 김건희가 박성재 지휘했다, 스모킹 건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 전두환 시대 이순자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보통 과거의 그림자 권력들은 강요를 대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청와대의 비서관들을 주로 움직여서 그렇죠. 그들에 의해서 뭐 우병우 같은 뭐 민정수석이라든지 전에 그런 수석급들을 한고 직접적으로 해갖고 뭘 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그랬다. 왜냐하면 그건 드러날 일도 없고 그건 뭐 시비거리도 안 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강요를 직접 이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임명되고 청문회를 거친 강요를 지가 뭔데라고. 비서관, 청와대 비서관한테는 말하자면 예전 같은 경우는 이 부속실이 있으니까 지나가다 만나서 얘기할 수 있다라고 변명거리가 될 수 있는데 여기는 이건 대놓고 하는 거니까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 사람의 마음속이나 머릿속에는 권력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명확히 드러나는 지점이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김건희가 그 박성재랑 단순히 뭐 장문의 문자 이것뿐만 아니라 수사 지휘부를 뭐 교체해라 이런 오더까지 내리고, 또 어메이징했던 게 윤석열과 김건희가 박성재에게 동시다발적으로 검찰 앞장하면 똑같은 메시지를 같이 보낸 거예요. 윤석열도 보낸 같은 메시지 박성재에게. 그럼 이쯤 되면 정치적 운명 공동체가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어요. 운명 공동체 이상이죠. 누구 말을 들었겠습니까, 그러면? 아니 왜 똑같은 메시지를 윤석열도 보내고 김건희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저는 사실은 뭐 윤석열이 보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핸드폰을 폰을 다 썼다고요? 예를 들면 그랬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근데 그 뒤에는 이제 본인이 직접 뭐 그러니까 굉장히 그 집요하게 계속 그런 본인 생각의 통치 행위를 계속했을 거라는 생각은 충분히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아시다시피 이제 직접 뭐라자면은 그 중앙지검장을 불러갖고 질책을 하고 이런 것을 했는데 그럼 그 자리에 김건희가 없었겠느냐 생각해보면 그렇죠. 그걸 질책할 정도면은 당연히 안가에서 질책할 정도면은 당연히 김건희가 있어야지 안가로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공식적인 대통령실에서 아니면 뭔가 이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안가를 이용했다는 것은 결국은 심각하죠. 결국은 세세한 형태의 수사 보고라든가 지시를 내렸을 수 있다는 거죠. 결국엔 김건희가 보여줬던 게 굉장히 집요한 수사 간섭인데, 뭐 간섭, 지휘.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수사팀 자체를 공중분해시켜버렸다, 교체했다. 이런 공중분해시키고 재조직화했죠. 그죠? 공중분해시키고 그 사람의 치우고 넣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중분해시키고 재조직화했다. 그렇죠. 이렇게 한 거죠. 그건 뭐냐면 오랫동안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경찰 인맥들, 당연히 뭐 남편이 뭐 여러 가지 그거를 본인이 관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지금 이 상황으로 봐서는. 그리고 그 검사들은 사실 실세가 누군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거겠죠. 그
심지어 비상계엄을 했잖아요. 그 비상계엄 사유가 그러니까 윤석열이 독자 판단해서 아니라 김건희 때문이었다. 김건희 요소가 들어갔다. 그런 의혹도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12.3 이후에 김건희 요소가 있을 거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네. 김건희 때문일까와 김건희를 견제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저는 말씀 분명히 드렸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거는 김건희를 위해서 김건희를 보호하기 위해서 계엄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쪽이 강한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아니라 김건희를 견제하기 위해서 계엄을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같은 맥락이죠. 결과는 같지만 저는 그래서 김건희 사유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김건희라는 사람을 내 부인이니까 이렇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김건희가 드러나면 자기도 드러나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김건희가 해는 게 너무 방대해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 이게 다 포함된 게 12.3 계엄이라고 생각해야 된다. 그래야지 이게 이해가 되지. 너무 어처구니 없기도 하고 너무 돌출적이고 뭔가 사람들 구성도 이상하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왜 김태효라든가 아니면은 조태열의 관여 정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렇게 보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합니다. 김건희가 박성재에 대해서 청탁을 의혹이 지금 제기된 거잖아요. 텔레그램에 지휘하듯이 이제 문자 보내고 했던 청탁이 아니라 지휘한 거죠. 지휘한 네, 거다. 그렇죠. 근데 그러면 이게 본인이 대통령도 아닌데 이렇게 했던 거. 그럼 결국에는 또 이게 계엄과 연관되는 거. 그럼 계엄 이후에 김건희 대통령설이 좀 설득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본인이 늘 하고 다녔던 통일 대통령 얘기. 네. 뭐 통일에 관심이 있다는 둥 아니 뭐 이런 얘기하는 거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라는 둥 하는 얘기를 봤을 때 그게 대통령인지 몰라도 자기가 마쿠 실세로서 큰 그림을 계속 그려왔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럼 결국에 좀 우리가 단어의 정의를 이쯤 되면 바꿔야 될 것 같은데 도대체 과거 정권의 진짜 대통령은 누구였는가? 그래서 실세가 누구였는가? 네. 그리고 대통령의 정의와 영부인의 정의를 그러니까요.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중요한 외교 보고서라든가 네. 국가 안보 기밀 문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본인이 먼저 보거나 아니면 같이 보거나 아니면 본인이 결정하거나 통치행위를 김건희라는 사람이 했다는 거 그건 사실 좀 심각한 부분인 거죠. 네, 이제 대통령에게 헌법상 부여된 통치 행위를 이제 영부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했다. 그래서 만약에 판도를 VIP 제로로서 바꿨는데 그러니까 옛말에 백예님 송사라고 하는 것은 오래전에 있었다는 거는 그거는 영부인으로서 했다는 거지. 그죠? 그렇죠. 지금 이 행위는 그게 아니에요. 이 행위는 본인이 본인의 주제를 망각하고 대통령으로서 했다는 거잖아요. 완전히 다른 거라는 게. 그러니까 옛날에 했던 소위 말하는 뭐 저 권위주의 시대라든가 아니면은 그 이 전통 시대 왕조 시대의 것과는 달리 본인이 직접 예를 들면 서태후라든가 아니면 이런 그런 식의 통치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는. 네, 아무래도 김건희가 굉장히 심각하게 영향을 미친 게 당시에 이제 지검장 얘기를 그러니까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면 검찰청 용산에서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그랬다고 해요. 실제적으로 이재명 구속도 못하면서 왜 김건희 조사해라고 격분을 했다는 이제 증언이 나왔습니다. 그죠. 검사들을 질책한 거죠. 네 똑바로 못하냐라고 하는 거고. 사실 검사들도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이런저런 걸 하다 보면은 돌출하는 검사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여러 가지 압박도 하고 그래는 그걸 직접 했다는 거죠. 지금 그죠? 김건희라는 사람이 일선에 있는 수사팀한테. 예. 김건희 또 지금 마음이 또 아플 것 같은데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힌 걸까? 유경욱 전 행정관 자기를 회유했다. 네가 심부름한 걸로 하면 좀 안 되겠느냐. 이 그 뭐 화백건이나 샤넬백이나 여러 가지 건에 대해서 결국엔 허위로 그런 자백을 유도하고 허위 진술, 거짓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유경옥이라는 사람을 지켜줄 방법이 없잖아요. 김건희가.
아, 그러니까 유경옥도 사실은 판단을 해야죠. 네, 지금 상황에서는 본인이 다 뒤집어 쓸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이 오래전부터 뭐 그 회사에서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앞길이 창창한 사람인데 뭐 같이 순장조가 될 필요는 없잖아요. 유경옥이라는 사람이 그 본인의 판단이겠죠. 예. 네. 결국에는 그 최측근이었던 유경옥도 뒤 돌렸지만 윤석열의 사랑은 한결같은 것 같습니다. 박지원은 뭐라고 했냐면요. 윤석열이 자신의 변호인 김건희에 양보도 했고 가면은 혹시 김건희한테 내가 사랑한다고 전해달라. 이게 밝혀졌거든요. 어떻게 보셨?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김건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의존장애라고 저를 계속 말씀드리는 바처럼 의존장애. 의존장애인 것처럼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김건희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반대로 김건희라고 하는 사람이 윤석열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행위의 관계성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지금 이 비극을 만들어낸 거죠. 예. 그리고 대국민 분노 지점이 참 많지만 그중에 하나가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 도대체 무슨 빽이 있는지 이렇게 막말과 이제 고소와 이런 것들 남발하는지 모르겠는데 먼저 그들의 행태 영상으로 보시죠. 용산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이름은 이재명이라고 하고요. 저는 그 사람을 대통령 호소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좀 명백히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입니다. 이런 경우에 필요한 것이 특검인 거죠. 호소인 이재명이 직접 공격을 해주니까 저희로서는 감사할 뿐입니다. 저희들을 용산으로 직접 이렇게 불러줬으니까 그 또한 즐겁지 아니하는가. 전직 대통령 호소인이라고 하면서 저렇게 막말을 퍼붓는 이제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인데 좋게 되면 본인들 재판에도 형량에도 분명히 안 좋을 거 아니에요. 물론 본인은 아니겠지만 우리겠지만 왜 저런 막말을 퍼붓는 걸까요? 저자들이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재판이 의미가 있을까요? 본인 정치하려고 그럼 하는 김용현 사람들. 그냥 버린 거예요. 저쯤 되면. 김용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 지금 상황에서 김용현 변호인이라는 직함이 필요할 뿐이지 이 사람들한테는 이 말하자면은 그 자신들의 정치 행위 그게 뭐든 결국은 자신의 정치 행위라든가 그걸 정치 행위라고 부르는 것도 그렇지만은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결국은 이득을 얻거나 아니면 그거에 취해서 하는 행동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독 행위에 대해서 그럼 결국에는 말씀하신 데에 따르면 김용현은 이미 버렸고 본인이 김용현 변호인한 지위를 이용해서 자기 정치한다고 하셨는데 하루 만에 뭐 유튜브로 400만 원 이상 벌어들였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럼 결국엔 이 사람들 목적은 자기 정치 뭐 정치권 입문이라던가 아니면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서 지금 이 김용현을 활용하고 있다고 그렇죠. 봐야 될까요? 그게 지금 상황을 활용하고 존재감을 확인하고 자신의 몸집을 키우는 그런 형태가 지금의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김용현이든 윤석열이든 아무런 그 의미가 없죠. 자기가 하는 거잖아요. 예, 그 뿐만 아니라 이진관 판사에 대해서도 뭐 진관이 오줌 싸 이런 발언을 한다거나 이제 그렇게 판사와의 대립구도를 만들더니 이제는 선명해졌다. 이 대통령 호소인 이재명만 내가 상대할 거다. 어떻게 봐야 돼? 결국은 자신의 몸집이 이렇게 커졌다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아, 나는 이제 예. 대통령급만 상대한다. 그렇죠. 뭐 그리고 본인이 또 어디 뭐 무슨 뭐 선거에도 출마하셨던 분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이렇게 별 언급할 가치를 못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 거고 딱히 다만 이것을 처벌하고 징계하고 뭔가 기준을 해야 될 대법원이라든가 서울중앙지법에 왜 가만히 있었느냐. 뭔가 좀 정리가 필요한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네. 특히 진관이 내가 가서 말하면 오줌 싸고 자빠진다 이런 식으로 판사를 굉장히 조롱하고 막말을 했잖아요. 근데 변호사 업계에서 그게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런 말. 징계 사유죠. 그렇죠. 뭐 징계 사유만이 아니라 인간 취급도 못 받잖아요. 쉽게 말하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이 사람들한테는 그 김용현 변호사건 변호사 이런 게 의미가 중요해. 자기가 지금 상황에서 아주 뭔가 취해 갖고 정치 행위를 하는 거죠.
그게 뭐 구급하든 뭐든.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말이라는 게 술에 취하듯이 취합니다. 그 우리 장동혁 대표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처음 말 나가면서 막 흥분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일종의 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말에 취하는 거죠. 근데 말에 해놓고 깜짝 놀라죠. 그 정리를 못하죠. 이 사람들도 막 취해서 얘기하다가 아 이건 좀 너무 나갔는데라고 해서 이제 취소하고 딴 데 바꿔 계속 이렇게 하는 행동을 하는 거죠. 네, 결국에는 선 넘는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인데 하다 못해 이재명 대통령까지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재명 대통령이 이 원인에 대해서 사법 모독 행위를 하는 이런 일련의 그 행위들, 사람들에 대해서 엄중하게 조사를 해라, 감찰해라 이런 지시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까지 조롱하는 거다. 원래는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장이 해야 될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 사람도 침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안 하니까 대통령이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상황이 조금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직접 물론 이제 수석 비서관에 의해서 말씀하신 거지만은 조금 직접 하실 것까지는 없을 것 같았는데 내용은 충분해요. 그럼 근데 결국은 법원행정처장이 안 하면 누가 하느냐? 그건 뭐 변협에서도 안 하고 다 안 하는데 그거 저도 놔둘 거냐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 그 대법원 왜 법관을 이렇게까지 조롱하고 멸시하고 모욕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 왜 가만히 있는 겁니까? 왜 가만히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저도 궁금합니다. 그 본인들의 의무를 안 하는 거잖아요. 법원의 독립이 중요하다면요. 법원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면. 사법부 독립 외치죠. 네. 네. 근데 정작 저렇게 공격하고 저렇게 모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렵나요? 그러니까요. 자기 12.3 그 계엄의 밤에서도 이제 대법원장과 사법부 침묵하고 심지어 서울 서부 지방법원 폭동에 대해서도 침묵했던 조희대와 대법원답게 이진관 판사의 이 모욕적인 그 행위를 받는 행위를 침묵한다. 일관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일관성은 있지만은 역사에 영원히 박제가 될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기록될까요? 글쎄요.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사법부를 망친 사람, 사법부의 독립을 말하면서도 사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 후배 판사들이나 아니면 밑에 계신 판사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런 것도 방어 안 해주는 수장이 뭐가 필요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네. 역사 속의 심판으로서 그리고 기록으로서 남게 될 조희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덕수 15년 구형 굉장히 문제가 됐었죠. 관련 영상 보실게요. 과거 45년 전 내란 범죄보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시키고 국민들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주었다는 점에서 그 피해는 이로 헤아릴 수 없고 가늠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미 언론을 통해서 또 재판이 중계되면서 피고인은 역사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이미 단죄가 된 상태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 전 국민이 피해자. 그 말 들었을 때 모든 국민들이 150년 나오겠구나 했는데 공이 빠졌습니다. 15년 구형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특검보나 특검이 검찰의 어떤 논고라는 거 하는 것이 법 논리가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맞는데 정확히 한덕수라는 사람이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어떤 부분인가 연관시켜서 말하자면 이게 왜 이런 형량이 나와야 된다는 걸 설명을 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되게 추상적인 것. 그러니까 사실 뭐 이건 어떻게 보면 헌법재판소에서 할 만한 얘기 같아요. 이런 얘기들은 그렇죠. 민주주의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저 얘기가 나왔을 때 저는 좀 이상한데 그랬구나. 예, 뒤에 갈 때 그럼 그 형량이 좀 이상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보통은 뭐 사람 한 20에서 아무리 적어도 20에서 30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방조의 가장 낮은 거에 그렇죠. 위증 포함해서 가중해서 15. 딱 계산은 최하가 나온 네. 거죠. 계산은.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알겠는데 그러면 이 재판이나 이걸 그럼 왜 하고 있나? 이제 이미 헌법재판소에서는 다 얘기가 끝난 건데. 그래서
이 특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뭔가 이걸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말하자면 그런 면에서는 좀 불만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뭔가 자신의 의무를 다 했나? 내란 특검이? 그러니까 수사는 얼추 이렇게 해왔는데 그럼 거기에 맞는 구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란의 뭐 중요 종사 오죽했으면은 그 판사가 공소장을 변경하라고까지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헌재에서 또 위증했다고 본인 스스로 인정하기도 그렇죠. 했고요. 그리고 중요 임무 종사자로 네. 해서 해야 되는. 그러니까 오히려 그래서 이게 국무회의도 판사가 법 논리를 제대로 보고 있는데 네. 검사는 그게 뭐 특검이든 거기 파견 검사든 이걸 법 논리가 아니라 이런 논리로 가면은 너무 오히려 이 논리는 사실은 변호인이 해야 될 논리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내란 범죄를 통해 국격을 손상시키고 상실감을 주고 그랬다 여러 가지 맞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게 상심을 가졌고 그래서 그런데 저는 한덕수는 그런 거잖아요. 내가 선망 증상이 있고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대응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인이 해야 될 일을 검사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 보고 뭐지? 이 특검이 왜 이렇게 하지?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특히 한덕수는 잘 아시겠지만 내란의 참관자가 아니라 키맨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대선 후보도 탈취를 했고 본인이 문건을 은폐하기도 하고 이 위법적인 국무회의를 적법적으로 합법적으로 만들기 만들려고 했고 네, 소집하기도 했고 또 위증 헌재에서도 위증까지 하고 이 재판에서도 기억이 CCTV까지 틀어줬는데 기억이 없다라고 하고 그 모든 거를 한 방에 뒤집기 위해서 선거에 본인이 나갔고 그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대선 후보 탈취.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방조보다 더 나가는 더 나간 거라는 거죠. 걸. 근데 왜 특검은 그거를 아주 협소하게 받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너무 특검의 이 수사와 기소 행위가 뭐지?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법조계에 계시는 분, 그 특검에 파견된 분, 뭐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나 이런 쪽의 사람들은 실제로는 그렇게 수사를 그렇게 정밀하게 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정치 재판으로 끝날 거를 예단하고 겉으로는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조은석이나 밑에 있는 특검보들이 자기 보신을 생각하지 꼭 이렇게 하지 않을 거다. 겉으로는 좀 해는 것 같지만. 그러면 이제 5년 뒤에 정권 교체 생각하고 보신 생각하는 건가요? 정확히 말하면은 사법 기득권이 카르텔을 중요한 보호하기 거지. 위해서. 왜냐하면 한덕수가 사실은 구속되지 않은 것도 김앤장 관련된 여러 가지 로펌 관련된 것도 포함해서 전체적인 큰 사법 기득권 세력의 안에 있는 한덕수라는 사람인 거고. 맞아요. 그죠? 윤석열, 김건희만 쳐내면은 되는 거죠. 이들한테는. 그래서 이제 조은석 특검과 뭐 특검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이미 파닥에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한덕수를 이렇게 굳이 안 했다는 거죠. 네. 그게 한덕수는 계엄 선포 반대했지만 막지 못했다. 이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기대하는 그거예요. 15년 구형 너무 낮지만 혹시 선고는 좀 더 높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판사가 이진관이기 때문에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보통의 판사 이직원 판사가 아니라 지기현 같은 사람이라고 쓰면은 이런 얘기까지는 안 했을 겁니다. 그냥 간단한 사과로 끝내고 읍소하는 전략으로 끝났을 텐데 공소장 변경을 이진관이라는 사람이 요청을 한 걸 보고 약간 뜨끔했을 수도 있죠. 네. 그냥 법리적으로 보려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혼동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특검이든 한덕수 변호인 쪽이든 대략 이점에 맞출 생각이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들은 것도 법조계 여러 관련된 사람한테 들은 것도 한덕수 재판은 사실은 한덕수가 중요한 거는 한덕수와 그 강요들에 대한 재판이 다 줄줄이 연결되잖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 사람들은 다 그냥 거기서 쏘쏘하고 중요한 건 김건희를 잡고 윤석열은 이미 요것만 도려내는 걸로 끝나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죠. 네, 또 나경원 패스트트랙에 대해서도 지금 말이 많아요. 대장동에 대해서 항소폭이 뭐 2%, 검사장들 항명, 뭐 걸기 난리 났잖아요. 저는 뭐 한마디로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검사들이 엿먹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지금 엿먹어요? 정부를. 예. 그러니까 국민에 대해서 엿먹인 그렇죠. 것 그러니까 같은데. 국민을 엿먹인 거죠. 쉽게 말하면은 물론 본인들은 그런 얘기를 하겠죠. 뭐 남부지검에서 수기를 거치고 대검 다 웃기는 소리입니다. 그거 뭐말 같지 않은 소리고 그냥 근데 봐라. 뭐 우리가 기소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알아서 할게. 그걸 반대로 지금 정성호의 위치가 애매하잖아요. 지금 제일 우리가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제대로 할 거라고 얘기했던 정성호 안규백이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안규백은 그 법무실장 징계를 그냥 널널하게 놔뒀다가 국무총리한테 다시 질책을 받은 거잖아요. 네. 정성호도 마찬가지예요. 정성호는 지금 검사들한테 끌려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힘 있는 집단, 검사 집단과 군인 집단. 네. 둘러싸여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 이제 포획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포획된 거죠. 정성호가 포획됐고 안규백이 포획됐고 안규백은 저 힘도 못 쓰고 있고 지금 진급이 계속 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했던 진급, 군장성 지급 이런 게 다 밀리고 있잖아요. 그건 다 아시는 것처럼. 네. 정성호 건도 사실은 계속 밀려갖고 이게 흠을 잡히지 않을 상황인데도 흠 잡히고 이들이 집단 반발하면서 자기도 어떻게 못하는 상황. 그러니까 대통령은 답답해서 계속 질책을 하시고 국무회의 상에서 정성호 너 뭐해 계속 질책하시고 대통령은 안규백 국무총리는 질책하시고 이 상황이 지금 상황인 거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저기 검사들이 엿먹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확히 말하면 국민과 대통령 엿먹인. 엿먹인 건 좋은데 그 검찰이 크게 얘기하잖아요. 구형보다 낮은 형이 아쉽다. 하지만 항소는 포기한다. 아쉽다라는 게 범죄 표현입니까? 네? 아니, 규정이 있잖아요. 본인들이 아니 규정 검찰 예규에는 네, 그거 하면은 형종이 달라지면 그렇죠, 네. 항소한다 명시 돼 있는데 어떻게 이런 징역형을 판단이 구형해놓고 벌금형이 나왔으면은 네 항소해야죠. 그렇죠. 검찰 예규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자동 항소 안 한다. 이제 근데 이제 거꾸로 이 얘기를 들은 거잖아요. 자기들이 생각해 보니까 너무 뭐 이렇게 자동 항소하는 건 아닌 것 같다라고 이제서야 만들면 그 얘기는 뭐예요? 엿먹이라는 소리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침묵하고 항명하는 검사들 모두 지금 잠수 탔거든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정성호가 그들을 징계할 생각도 없고 잡을 생각도 없이 그냥 있는 상황이 아마 대통령과 국민들 많은 분들이 답답하실 겁니다. 지금 상황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뭔가 계속 끌려다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질질. 그러면 정성호 장관은 본인의 뜻이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로 하시는데 정성호 장관의 본인의 심리는 정치죠. 그거는. 아니 그러면 국무회의 자리에서 질책을 하시겠습니까? 대통령이 본인의 뜻이라고 하지만 계속 질책하시잖아요. 답답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해서 그러면 정성호 장관 왜 이거를 그냥 지켜보고 있는 겁니까?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왜요? 왜냐하면 해도 자기가 저기 호박에 씨가 안 들어간다는 거, 말에 씨가 안 들어간다는 걸 느꼈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왜냐하면 배째라는 거잖아요. 검사들은 어차피 1년 뒤에 없어지는데 뭐 어차피 다 자르든 말든 이 배째라는 거잖아요. 그것도 군인들도 똑같은 거고. 그러니까. 그러면 검찰은 나중에 정권 바뀔 것도 정치적 셈법을 계산해서 그건 모르겠지만. 아니 왜냐하면 대장동과 나경원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뭐 늘 하는 짓거리를 하는 거죠. 검사들이야. 뭐 패당을 모아서 뭐 사보타지하고 이런 방식으로 늘 해왔던 방식 아닙니까? 네, 검찰의 선택적 항고 포기에 모두 다 분노하지 않을 지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대로 저희 질질 끌려가다가 검찰 12.3 지금 오는데 우리 앞으로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저희 이 한덕수 15년 구형을 해서 도미노로 가고 내란의 결과가 나오고 그러면 윤석열과 윤호개인 세력들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러한 흐름 봤을 때. 흐름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뭐 어쨌든 내년 지선에서 결정 나지 않을까요? 선거로 결정이 나겠죠. 국민들의 선택이. 예, 어떠한 방향으로 좀 날 것 같아요. 글쎄, 그건 선거는 선거 분석가들한테 물으셔야 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국민의 선택이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것이 민주당의 방향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네, 통렬한 사주와 반성이 없는 국민의힘 장동영, 이재명 사주 받아서 이제 뭐 구멍
이나 만드는 그렇게 비하를 했는데 갈 때까지 가는 검찰, 그다음 선 넘는 김용현 전 변호인, 그다음에 괴멸의 길을 자초하는 국민의힘 모두 다 지켜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지금까지 베프의 쪽 배상훈 프로파일러님과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프로파일러님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면 매일매일 최대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뉴스토마토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구글 계정을 연동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유튜브 인증을 완료하면 준비 끝! 유튜브 채널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 참여만 해도 TTCO가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그리고 뉴스토마토 커뮤니티에서도 TTCO가 쌓입니다. 출석, 글쓰기, 댓글, 투표, 친구 초대까지 활동할수록 더 많은 TTCO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참여하고 TTCO 받아가세요.